저기 TV조선 김정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네. 그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중단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 대선 때 이미 좀 내주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대선 때 그 이른바 그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만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뭐 아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이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 토론 때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뭐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뭐 크게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근데 이제 또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쭉 읽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리라.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여론의 한 지표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뭐 발신지 표시 제한이라는 거로 딱 오면은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이렇게 바꾸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한 것이 이제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이런 그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뭐 제 친구라고 저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지만 잘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뭐 좀 거침없는 얘기들을 막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주각주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당의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아니 뭐 좀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뭐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렇게 통해서 뭐 미리 날짜를 잡아서 뭐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으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거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네.
네, 지금 한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제2부속실 문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네, 발령을 내서 아마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년간에 이제 다 뽑을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 사무실도 지금 거의 이제 공사가 끝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꼭 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거, 여기저기서 편지도 오고 이렇게 좀 대통령 부인에게 뭐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이제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대통령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